안녕하세요. 남은일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곳 자체가 일단 제 사무실이 아닌데요. 오늘은 유명한 보컬리스트인 가수 더 레이 씨를 만나서 음악계와 그리고 전속계약, 그 밖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수 더 레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5년차 가수 더 레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더 레이짱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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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했군요. 그렇죠. 이건 지금 가수 더 레이 씨의 작업실입니다. 네, 아주 좀 협소하긴 하고 되게 정신없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곳은 진짜 작업이 엄청 잘 나와요. 네, 너무 예뻐요. 네, 곡이 잘 나오고 그래서 여기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라고 하죠? 그 전공이 실용음악과. 네, 맞아요. 그러면 상당히 좀 일찍 어떤 진로를 정하고 본인의 그런 끼를 발견하신 거네요? 어렸을 적에 넌 뭐가 되고 싶어 했던 과학자, 대통령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그때부터도 가수였고 정확하게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 몸의 안에는 힙합이 들어가 있었죠. 처음부터. 네, 근데 이제 와, 이 노래를 지금 들어도 컴백홈은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는 클래식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저만의 갈등이 좀 있었죠. 아침에는 바이올린하고 저녁에는 춤추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이올린과 서태지의 갭이 좀 있긴 있네요. 네, 개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3 때 이제 춤을 본격적으로 추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죠. 그 말씀하시는 춤도 사실 브레이크 댄스 아닌가요? 역시 바이올린과는 좀 거리가 있네. 네, 비보이도 했었고 힙합도 했었고 재즈 댄스 했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 레이 씨의 그런 대표곡들만 몇 개 좀 아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힙합과 브레이크 댄스, 힙합 댄스 이런 것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댄서였다라는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찾아보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근데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느린 노래, 발라드라는 그런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게 사실 저는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래서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좀 춤을 출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럴 기회도 사실 없었고. 근데 그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저의 안에 있는 그런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힙합 DNA 같은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네. 그래서 연예인, 가수 이런 거를 지망하는 분들이 애초에 일찍 꿈을 정하고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만 진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실용음악과 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면서 네. 그때의 경험 좀 도움이 됐나요? 사실상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실용음악과, 그러니까 실용음악이라는 자체 단어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그랬었죠. 그 예비 소집이라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예비 소집이. 네, 그래서 1분단,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1분단. 1분단, 2분단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다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컬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기타, 베이스, 드럼 다 배우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전공을 나누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근데 댄스 전공이 1분단 둘째 줄 그리고 2분단 첫째 줄이 보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댄스, 보컬 이제 이쪽으로 앉아서 있는데 저는 이제 뭘 해야 되지? 했다가 급하게 고민. 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님이 만약에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의 독특함이 나옵니다. 춤을 좋아했으니까 댄스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운데 앉았어요. 그래요? 그 길 있죠?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당황. 네, 그쪽은 뭐냐고. 저는 두 개 다 하고 싶다고. 그 정도 욕심이 많았었는데 보컬로 정했던 게 그때는 이제 댄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녁에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사무실을요. 네. 그래서 그 힘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힘을 좀 아끼기 위해서 보컬을 하자. 그래서 낮 시간에 학교에 너무 힘 빼면은 네, 밤에 가서 춤출 때 힘드니까. 네, 힘드니까 좀 에너지를 좀 이렇게 하려고 목만 풀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보컬 전공으로서 3년 동안 네. 나름대로 이제 갈고 닦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그때 이제 밴드부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밴드 활동하면서 이제 락도 알게 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그게 R&B인 줄은 몰랐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야 너는 R&B 하면 잘하겠다, 너 R&B 한번 해봐 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R&B 음악을 좀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 다 R&B더라고요. 그래서 밴드 활동할 때도 락을 불러야 되는데 R&B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 본조비의 It's My Life가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부르는, 저는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소울이 있네요. 네, 그렇게 불렀어가지고 그때부터 야 너는 R&B 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R&B를 하게 됐죠. 아. 네. 그러면은 그때 배웠던 경험들이 사실 이제 데뷔곡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계약을 고3 때 했거든요. 19살 때 해서 22살에 나온 거예요. 당시로서는 뭐 상당히 파격적 아닌가요? 고3인데 소속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 저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해서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대학 갈 마음이 없었어요. 굳이 갈 필요도 없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대학을 가기 위함은 대학을 졸업해서 가수든 작곡가든 프로듀서도 전향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바로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미 고3이지만 내 회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등록금으로 차라리 내 악기를 사가지고 곡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부풀려 있었죠. 정말 친구들은 얻지 못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 좀 부풀어 있고 네. 기대도 크고 네. 그랬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계약을 한 다음에 고3 때 제가 알기로는 뭐 거북이 앨범에 참여한 게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첫 음악 작업, 대중적인 음악 작업 맞나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전 세계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제 전국에 이제 제 목소리가 들어간 거는 이제 거북이 형, 이제 거북이 형의 장군에게라는 노래를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피처링에도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녹음을 하는데 물론 그 전까지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데모 테이프, 가이드 보컬을 하면서 이제 계속 녹음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내 목소리가 나온다고. 그리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가끔 들렸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겨우 고3인데.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드라마 OST도 바로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앨범을 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정규 앨범을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도요. 보통 한 앨범에 10곡 이상 들어가잖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네. 근데 저는 데뷔 앨범이 정규 앨범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렸었고 20살 때부터 작업을 했으니까 22살 7월에 나왔으니까 한 그 정도 좀 걸렸네요. 네. 거의 2년 정도 준비를 한 네. 정규 앨범. 네,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 말이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내가 원래부터 해왔던 그런 노래들은 이제 힙합 쪽이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1집 데뷔 앨범 같은 경우는 뭐 힙합이라기보다는 그냥 정통 R&B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초중반은 그 R&B 기반이 발라드 기반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1집 앨범 타이틀명이 더 레이스 레인보우였어요. 네. 그런 여러 색깔을 냈으니까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장르가 다 달라요. 무지개 같은 그런 노래들. 네, 다 달라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청소란 노래 기억하고 계시고 타이틀곡. 기억해주고 계시는데 그 노래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제가 그 청소라는 노래를 녹음했을 때 한 달 걸렸어요. 그냥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곧 이제 음악을 준비할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신 분들을 보면은 녹음실이 한 프로 기준이 이제 한 프로라고 해요. 한 프로가 3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녹음실에서 뭐 몇 프로 하실 거야? 그러면 저 2%야. 그러면 7시간이잖아요. 7시간 동안 여기 쓰겠다? 네. 근데 7시간 동안 노래 불러보셨어요? 저는 노래 3곡밖에 못해요. 목 쉬어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저는 대부분 3%로 써요. 와, 그럼 9시간 반을 해요. 9시간 반 동안 가능한 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실에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일하는 것 같고 뭔가.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하루에 3% 9시간씩. 9시간씩 주 5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 5일 하죠.
주 5일 9시간씩 한 20일 한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던 노래예요. 어떻게 한 곡만 가지고 그렇게 네. 녹음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주셨는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음악도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한 곡당 한 10% 넘게 쓰거든요. 와. 네. 오늘더레이 시리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 음악, 이제 제가 음악이 나온 음악들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제 나름대로 뭔가 막 영혼을 깃들여서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막 그랬던 게 있는데 결국은 모든 일은 고생해야 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수월하게 뭔가 가고 뭔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면은 오히려 더 두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면은 뭔가 일이 좀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라고 이제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약간 변호사이라고 좀 비슷한 게 있네요. 네.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보통 글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서면이란 걸 써가지고 그걸 판사님한테 낼 때 네. 그 글로 평가를 받는 건데 약간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한 번 글을 쓴 다음에 그걸 또 고치고 또 보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완성이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래 작업하면서도 한 번 그냥 녹음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처럼 아. 이렇게 저희가 보는 도자기는 그냥 이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또 이것도 아니야. 근데 결국은 뭐 100개 중에 하나 남거나 그쵸. 없거나 그러니까 그쵸. 저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녹음한 다음에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또. 왜냐하면 그 평생 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기록에 남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커서 제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노인이라고 칭해보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노인 되셨어요? 20대 때 불렀던 노래야. 딱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 목소리를 기억해주는 기록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노래를 만들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오늘 더 레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직접 자작곡, 네. 직접 만든 노래를 매월 발표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음악인으로서 되게 부담스러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러웠던 것보다는 이게 내 음악을 알리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처음에 유통사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안 믿죠. 가능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월간 윤종신 이제 선배님이 이제 그렇죠.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통사 쪽에서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음악인들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감행했던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였어요. 내 음악을 하고 있고 그 음악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면 그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난 행복하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또 두 명 되고 두 명이 또 5명 되듯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도 저의 그 전의 노래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 수식어를 좀 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숙제죠. 그런데 그 제 숙제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듯이 뭐라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나의 음악을 알릴 수 있고 나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겠다. 결국은 내 숙제다. 그래서 그 숙제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에게 매월 신곡을 발표하겠다라고 네. 하는 숙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지어가면서 네. 결국 내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너야 그대 너야 네 못나가 나를 그래서 뭐 오늘 더레이라는 이름도 그러니까 월간 더레이 근데 너무 따라한 것 같잖아요. 아, 그쵸. 월간 하면 좀 따라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월별 더레이 이것도 있고 그것도 그냥 그 사람 이제 사람들이 오늘 들으면은 그게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레이 오늘 더레이. 오늘 더 레이, 오늘 더 레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그 노래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그런 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그 오늘 더 레이 시리즈로 준비했던 노래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정규 2집이요. 2집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확실히 좀 음악적인 색깔은 좀 많이 달라져 보여요. 물론 그 오늘 더 레이를 매월 들으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딱 1집 듣고 2집 들으면은 확실히 느낌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여기에 제 지인들의 지인이 오면 이제 그 지인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지는 그 노래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옛날 노래들. 근데 옛날 노래들. 이제 제가 음악 들려드리면은 이거 좋다. 이거 누구예요? 뭐 그러면 저예요.
에? 진짜요? 결국은 제가 좀 뛰어다녀야 되고 결국은 홍보고 결국은 마케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위에 보시겠지만 제가 이제 같이 힙합 크루 WENS라고 이제 크루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저를 힙합으로 인정해 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음악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곧 2021년은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해프닝 그리고 정말 좋은 일들은 아마 이 친구도 같이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많이 들어주십시오. 저도 노래 많이 듣고 왔는데 사실 뭐 1집 앨범 그 예전 노래도 정말 좋지만 최근 작업한 곡도 정말 좋거든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야 넌 Come give me baby Eyes on me baby 모든 일들은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네, 행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이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취미가 없어졌잖아요. 아, 곧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진짜 일이 됐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접고 다른 일하고 살아가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물론 되게 웃길 수 있지만은 직업이 이제 음악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행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15년 차 가수지만 12년, 13년 동안에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음악을 어찌 보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보여요. 옛날 노래들이 영상 보면은 되게 하기 싫은 게,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런 무대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겠지만 노래하는데 아, 저 때 진짜 하기 싫었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근데 결국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잘 됐으면 저 이거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더 소중해졌고. 네, 그래서 가수들마다 다 그런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이제 가수분들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다 같이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노래밖에 몰라. 그래서 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 그게 현실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넌 잘하고 있잖아. 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스노우볼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너가 시작했던 그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너 음악을 인정해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가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높고. 그렇죠. 물론 지금도 제 이름을 치면은 그 전에 있던 노래들이 더 상위권에 링크 돼 있지만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제 음악을 꾸준히 내서 그게 이제 바뀌는 이제 그렇죠. 좀 현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열심히 해야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 숙제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아까 전에 약간 나에게 맞지 않은 옷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지금 노래도 정말 좋고 잘하시고 이전 노래도 정말 좋고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른 두 명의 가수 같기도 해요. 아, 네. 정말 두 명의 가수가 각각 다른 식의 활동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종합예술인 제2의 홍서범 선배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네요. 종합예술인. 네. 장르를 넘나드는. 네, 네. 그만 넘나들고 싶어요. You want